드디어 이뤄졌다. 우리는 마침내 위대한 페렌츠 푸스카스의 이름을 딴 상의 수상자를 알게 되었다. 이는 축구에서 올해 최고의 골에 수여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각각의 득점은 축구 역사에 새겨진 마법의 순간이다. 그러나 올해 단 한 골만이 최고의 연계를 얻었다. 요컨대 이것은 축구 한 해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탐험하는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것이다. 후보 번호 하나는 하산 알하이도스입니다. 우리는 공식 후보 명단에 적힌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아시안컵 조별리그 3라운드에서 카타르와 중국이 맞붙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경기는 65분까지 양 팀 모두 단 한 번도 골문을 향해 슛을 시도하지 않은 그야말로 지루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카타르 대표팀이 코너킥을 얻어내며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아크람 아피프가 손을 들어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공을 정확히 페널티 박스 라인 근처로 띄웠습니다. 하산 알하이도스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다가 22m 거리에서 환상적인 발리슛을 날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공은 마치 총알처럼 공중을 가르며 날아가 중국 골문에 꽂혔습니다. 그 속도는 너무 빨라 중국 골키퍼가 점프만 겨우 했을 뿐 공은 이미 골망 속에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지루했던 경기는 진정한 쇼로 변했고 이 골은 한 번의 천재적인 슛이 어떻게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골이 올해 최고의 골로 선정될지는 영상의 마지막에서 확인해보세요. 후보 번호 2는 테리 안토니스입니다. 2024년 3월 12일 호주 챔피언십 경기에서 멜버른 시티와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가 맞붙었습니다. 두 팀은 리그 순위에서 바로 옆에 위치한 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82분이 될 때까지 홈팀이 상대를 무려 6대 0으로 압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흥미로운 장면은 없을 것 같았으나 테리 안토니스가 그 경기에 화려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안토니스는 자신의 반쪽에서 공을 받은 후 첫 터치로 상대의 머리 위로 공을 멋지게 넘겼습니다. 공은 단 한 번 땅에 닿고 안토니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중앙 원에서 뛰어난 발리슛을 날렸습니다. 공은 공중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도의 궤적을 그린 후 필드를 가로지르며 놀라운 속도로 골키퍼의 등을 넘어 골망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슛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예술작품 같은 골로 이미 완전히 결정된 경기에 화려한 마침표를 찍으며 최종 스코어를 7대 0으로 만든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은 분명히 지난 시즌 동안 본 다른 센터 서클에서의 골들과는 차별화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골은 골키퍼가 골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골은 전적으로 안토니스의 강력한 슛 덕분이었습니다. 공은 골키퍼가 원래 골문에서 고작 9m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후보 번호 3은 야신 벤지아입니다. 이 경우는 모두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26일 알제리 대표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알제리의 야신 벤지아의 골이었습니다. 먼저 야신은 동료의 패스를 받아 한 번의 동작으로 공을 위로 띄웠습니다. 그 다음 순간 그는 환상적인 발리슛을 날려 공을 정확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골문에 꽂았습니다. 이 골은 단순히 멋지다고 할 수 없으며 진정한 기량의 발휘로 모든 동작이 완벽한 조화로운 조합의 일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아한 공 띄우기와 완벽한 마무리. 이 골은 그 기술뿐만 아니라 드문 조화로운 실행으로도 감동을 줍니다. 공을 띄우고 공중에서 발리 슛을 날리며 정확한 타격.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순간에 결합되어 기억에 오래 남을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보 번호 4는 발터 보우입니다. 2024년 8월 4일 아르헨티나 챔피언십에서 두 팀의 중위권 팀들이 맞붙었습니다. 라누스는 집에서 티그레를 맞이했습니다. 경기는 90분을 지나고 있었고 스코어는 여전히 무승부였습니다. 이제 두 팀은 무승부로 경기가 끝날 것 같았으나 단 10초 후 우리는 아직도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발터 보우는 파트너로부터 페널티 박스 밖에서 크로스를 받아 우아하게 공을 가슴으로 트래핑했습니다. 단 한 번의 동작으로 그는 22m 거리에서 환상적인 슛을 날렸습니다. 공은 높은 궤적을 그리며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듯 날아가 정확히 골의 오른쪽 구석에 꽂혔습니다. 골키퍼는 아예 점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장에 있던 수천 명의 관중처럼 그냥 얼어붙어 이 걸작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슛은 단순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축구 기술의 진정한 기적이었고 경기를 뒤집어 놓았으며 라누스에게 마지막 순간에 승리를 선사했습니다. 그의 슛은 평범한 경기를 잊지 못할 쇼로 바꾼 마지막 음표가 되었습니다. 후보 번호 5은 마이클 치리노스입니다. 2024년 3월 24일 콘카카프 네이션스 리그에서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가 맞붙었고 경기 10번째 분에 이미 명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온두라스 선수들이 중원에서 공을 가로채고 신속하게 공격으로 전개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보낸 패스가 정확히 제리 뱅크슨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예기치 않게 뒤꿈치로 공을 돌려 마이클 치리노스에게 넘겼습니다.
마이클은 그 순간을 직감한 듯 첫 터치로 22m 거리에서 강력한 슛을 날려 오른쪽 하단 구석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경험 많은 케이롤 나바스는 점프했지만 공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공은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경기장은 폭발적인 박수로 가득 찼고 이 순간은 즉시 이날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이 골은 훌륭한 팀워크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중원에서의 수비, 정확한 크로스, 뱅크슨의 우아한 뒤꿈치 패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치리노스는 팀의 조화로운 플레이를 축구의 진정한 걸작으로 만들어내며 화려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 팀워크 덕분에 마이클의 골은 푸슈카시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6번째 후보는 페데리코 디마르코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탑 5 리그에서의 경기에 다가갔습니다. 2023년 11월 12일 인터밀란은 자택에서 프로시논을 맞이했습니다. 맞습니다. 경기는 2023년 11월에 치러졌지만 2023-2024 시즌 전체가 고려되므로 이 경기도 후보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스코어보드에는 제로가 표시되어 있었고 경기는 43번째 분을 지나고 있었으며 이 순간 페데리코 디마르코는 미키타리안에게서 측면에서 공을 받아 중앙에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고개를 들어 상단을 확인한 뒤 이탈리아 선수는 몇 초 뒤에 56m 거리에서 강력한 슛을 날렸습니다. 공은 미친 속도로 날아가며 공기 속을 가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놀랍게도 공은 그대로 골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프로시논의 골키퍼 스테파노 투라티는 먼저 뒤로 물러나며 손을 들려고 했지만 공은 그의 손을 무시하고 그 위를 넘어가 그물에 꽂혔습니다. 경기장은 잠시 정적을 유지한 후 이내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관중들만 놀란 것이 아니라 인터밀란 선수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 멋진 순간을 높이 평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페데리코가 그저 공을 띄운 패스를 하려고 했고 공이 다리에서 벗어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순간들이 우연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더욱 빛나게 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2001-116년 파이즈 수브리의 프리킥골을 떠올려보면 그는 그 골로 푸슈카시상을 받았습니다.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골의 비행 궤적은 강한 바람 덕분에 형성된 것이지 그가 그린 기술 덕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해 최고의 골로 인정받았습니다. 디마르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였든 아니든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골은 푸슈카시상 후보로서뿐만 아니라 우승을 차지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7번째 후보는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입니다. 아마도 올해 가장 논란이 많고 인상 깊었던 골은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의 작품일 것입니다. 2023년 11월 26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에버튼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된 지 3분 만에 축구 세계는 감탄하며 멈춰섰습니다. 디오고 달로트는 마커스 레시포드의 패스를 받아 정확한 크로스를 페널티 박스로 올렸습니다. 가르나초는 단순히 순간을 포착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완벽한 바이시클 킥 자세로 몸을 접어 23m 거리에서 환상적인 발리 슛을 날렸습니다. 공은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오른쪽 상단 코너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조던 픽포드는 점프했지만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이 슛은 최고 수준의 기술로 힘, 정확성, 그리고 놀라운 움직임의 유연성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바이시클 킥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비슷한 골들이 몇 번 있었지만 가르나초의 이 작품은 그 모든 것 중에서 완벽함과 화려함으로 돋보였고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2100여란 맨체스터 더비에서 웨인 루니가 한 바이시클 킥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팬들은 당시 루니가 그 골로 상을 받았듯이 가르나초도 분명히 그 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맨델라 효과가 발생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도 루니가 그 골로 푸슈카시상을 받았다고 잘못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웨인 루니는 그때 투표에서 2번째로 선정되었습니다. 8번째 후보는 모하메드 쿠두스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고의 개인 골입니다. 3월 14일 웨스트햄은 유로파리그 16강 첫 번째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와 맞붙었습니다. 모든 것은 독일 선수들의 실수로 시작되었고 쿠두스는 이를 즉시 포착했습니다. 자신의 진영에서 공을 받은 후 그는 상대팀의 골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으며 첫 번째 수비수를 순식간에 따돌렸습니다. 그런 다음 가나는 선수는 우아한 동작으로 두 번째 수비수를 오른쪽으로 제치고 페널티 박스에 다가가면서 세 번째 수비수를 가짜 페인트로 반대 방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쿠두스는 망설임 없이 오른발로 낮은 코너를 노려 강하게 슛을 날렸고 프라이부르크 골키퍼는 전혀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쿠두스의 골은 당연히 푸슈카시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 골은 축구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모든 요소를 결합했습니다. 속도, 기술, 그리고 비범한 사고방식. 그는 9초 만에 73m를 공을 가지고 질주하며 3명의 상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축구의 한 해를 장식하는 특별한 장면이 되며 분명히 팬들의 기억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9번째 후보는 데니스 오메디입니다. 이제 우리는 갑작스럽게 우간다의 축구 경기로 향합니다. 캄팔라 시티와 키타라 팀이 맞붙은 경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세요. 왜냐하면 이 골은 어떤 관객이라도 균형을 잃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합니다. 이 장면은 직접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데니스 오메디는 무한히 볼 수 있을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페널티 박스 끝에서 상대를 벗어나고 그런 다음 이처럼 강력한 라보나 슛을 결심하는 것은 축구 논리의 법칙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또 놀라운 점은 공이 마치 총알처럼 단 몇 초 만에 목표를 향해 날아가 왼쪽 상단 구석에 꽂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골은 드물고 그 실행은 오직 감탄만을 자아냅니다. 이는 단순한 슛이 아니라 분명히 올해 최고의 골들 중 하나에 올라야 할 예술작품입니다. 11번째 후보는 폴 오누아추입니다. 터키 리그에서는 많은 아름다운 골들이 터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골은 나이지리아의 폴 오누아추가 만든 골이었습니다. 그는 2023년 11월 카냐스포르와의 경기에서 환상적인 골을 기록했습니다. 트라브존스포르 선수들이 공격을 조직한 후 정확한 패스가 이어지며 공은 페널티 박스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폴 오누아추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동작으로 그는 발목을 비틀며 발뒤꿈치로 환상적인 슛을 날려 골키퍼의 손 위로 정확하게 공을 보냈습니다. 결국 공은 골망에 꽂혔고 골키퍼는 반응하기도 전에 골이 터졌습니다. 이런 슈팅은 기술뿐만 아니라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 순간에서 실수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누아추는 그가 만드는 걸작을 위해서는 타협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운도 조금 작용했을 수 있지만 그의 기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모든 경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며 선수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분명히 이는 주목할 만한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11번째 후보는 제이든 필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 목록을 마무리하는 골은 2022년 2월 13일 챔피언십 리그에서 로더햄 유나이티드와 헐시티의 경기에서 22세의 제이든이 기록한 골입니다. 처음에 제이든은 올리버 레드본의 실수를 포착하고 공을 능숙하게 가로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같은 레드본의 다리 사이로 공을 훌륭하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필로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초 후 그는 다시 올리버를 그 사건의 일부로 만들며 그를 땅에 앉혔습니다. 마무리는 시작에 걸맞은 수준이었습니다. 제이든은 다리를 꼬고 로더햄 유나이티드의 골대를 향해 멋진 슛을 날렸습니다. 공은 마치 미리 정해진 궤적을 따라 날아가며 골망에 꽂혔고 골키퍼는 전혀 반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필로지의 걸작은 단순히 경기의 장식을 넘어서 잉글랜드에서 두 번째로 강한 리그에서도 우리를 놀라게 할 순간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축구 선수는 기술과 창의성이 어떤 리그에서든 선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의 골은 당연히 최고의 골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축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페렌츠 푸슈카시상의 투표는 축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다른 상들과는 다릅니다. 보통 승자는 기자들, 선수들, 감독들, 그리고 다른 축구 관계자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상의 경우 각국 대표팀의 주장과 감독들 외에도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요인은 이미 여러 차례 중요한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이제 웨인 루니의 유명한 비세클레트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때 2011년에는 루니가 두 번째에 그쳤고 상은 어린 네이마르에게 돌아갔습니다. 물론 네이마르의 골을 보면 그의 독특한 돌파는 정말 인상적이고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브라질 선수는 자국 리그 경기에서 환상적인 골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는 비슷한 독일적 쉐드부르, 리오넬 메시의 골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스페인컵 결승전에서 들어갔죠. 그런데 왜 아르헨티나는 상을 받지 못했을까요? 메시의 골은 브라질의 벤델리 리레의 골에 밀려 상을 놓쳤습니다. 벤델리 리레의 골도 멋졌지만 루니의 골에는 못 미쳤죠. 그 밖에도 플로렌체의 센터서부터 바르사 골문을 향해 쏜 골이 있었는데 이 골은 딥르코의 골과 비슷하죠. 그건 세 번째에 그쳤습니다. 이는 팬들의 선호가 어떻게 객관적인 순간의 아름다움을 능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브라질 팬들은 자국 선수에게 엄청난 수로 투표하며 이를 통해 뚜렷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승리했을까요?
가르나초의 골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골로 인정받았고 또한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골로 푸슈카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가르나초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메디의 골을 가장 높은 자리에 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첫째, 가르나초의 골은 세계에서 가장 상위 리그 중 하나인 이플에서 기록된 골이었습니다. 이 리그는 경쟁이 치열하고 모든 주목을 받는 리그입니다. 둘째,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올해 가장 화제가 된 골입니다. 이 순간은 축구 전문가들부터 팬들까지 모두가 이야기했고 즉시 소셜미디어에서 퍼져나가며 100만 번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푸슈카시상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많은 투표자들은 안타깝게도 다른 10개의 골을 보지도 않고 가장 많이 본 골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르나초는 그 어떤 경쟁자도 없었습니다. 그의 비세클레트는 올해 가장 많이 논의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팬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엄청난 팬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의 선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르나초는 메시의 친하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공개적으로 존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두 명의 현대 최고의 선수들에게서 팬들의 표를 끌어모았고 이는 그에게 유리한 강력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점,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해 최고의 골을 남겨주세요. 승자의 선택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선수들을 더 선호하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골의 주인공을 함께 논의해봅시다.